첫 번째 아두이노 프로젝트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두이노 보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PC랑 연결하기 위해서 이런 USB 케이블도 필요해요. 우리가 하려는 부분은 아두이노의 디지털 입출력 기능, 디지털 인풋 아웃풋, 디지털 I/O 기능을 이용해서 아두이노 포트 8번으로 입력을 받아서 아두이노 보드에 있는 LED를 깜빡이는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볼게요. 이 프로젝트 이름은 블링크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블링크는 깜빡깜빡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LED를 깜빡깜빡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두이노 보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아두이노 보드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보일 겁니다. 아두이노 보드에 보면 큰 이런 IC가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보다는 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CPU와 같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RAM, ROM, 다양한 입출력을 위한 I/O 포트, 그 다음에 I/O 포트를 제어하기 위한 칩, 그 다음에 타이머, 이런 여러 기능을 합쳐서 집어넣어 놓은 구조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하고는 좀 다른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아두이노 보드의 두뇌 역할을 해줍니다. 컴퓨터에서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두뇌 역할을 하듯이 이 아두이노 보드는 다른 말로 하면 싱글 보드 컴퓨터, SBC라고 해서 앞으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오면 많이 사용될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연습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 보드부터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두이노 포트에 보면 입력, 출력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두 개 정도 보입니다. 맨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여기 있는 부분은 USB 케이블을 꽂아서 이 아두이노 보드와 외부에 있는 다른 컴퓨터가 통신할 수 있도록 USB로 꽂아주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이쪽에 있는 부분은 뭔가 좀 어색해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많이 보던 모양이긴 합니다. 이 방향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전력을 장치에 공급할 때 썼던 플러그가 보이죠? 맞습니다. 이 아두이노 보드에 5V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외부에 전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구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아두이노 보드는 USB 케이블도 꽂기 때문에 우리가 USB 케이블을 많이 봤죠. USB 케이블을 보게 되면 이 케이블 안쪽에 보이는 그 선로를 보면 선로가 4개가 보입니다. USB 보면 선로가 이렇게 둘, 셋, 4개가 보이거든요. 요 가장자리 쪽에 있는 선로가 파워, 전력을 공급하는 선로입니다. USB 케이블은 5V를 공급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요 선로는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선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USB 케이블로도 전력 공급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파워잭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포트가 왜 필요할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USB 방식을 쓰면서 많이 이해하는 게 USB가 5V를 공급하기는 하지만 아주 많은 전력을 공급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전력을 좀 더 크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전용 전력이 있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USB 케이블은 좀 저전력의 5V를 공급할 때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외부에 뭐 5V 어댑터 써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여기는 사용하지 않고 USB 쪽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드에 보면 이쪽에 또 스위치 빨간색으로 된 게 하나 보이죠? 요 그림에서는 요 부분인데 요거는 아두이노 보드를 리셋하는 스위치입니다. 리셋한다 하면 현재 아두이노 보드가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여기 있는 빨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두이노 보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셋업을 한 다음에 루프를 계속 돌립니다. 근데 이걸 끝내고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셋업을 다시 한번 호출하고 루프를 계속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드를 보면 꽤 복잡한 모양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IC로 된 뭔가 칩도 보이고요. 이 칩은 USB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USB를 시리얼로 이제 바꿔주는 칩이 됩니다. 근데 이 칩을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특별한 단자도 여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편에 보면 여기에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또 외부에서 프로그래밍 하기 위한 단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 단자입니다. 이 단자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USB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에 있는 이 포트는 그러니까 ISP라고 해서 외부에서 이 아두이노에 있는 롬을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포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두이노의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이 코드가 어떻게 실행될 건지를 결정하는 거라고 하면 롬을 프로그래밍 한다고 하는 거는 이 아두이노 보드가 처음 전기가 켜졌을 때 실행되는 순서를 이제 정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트로드라고 해서 이 보드가 어떤 절차로 초기화를 하는지를 정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ICSP라고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반짝반짝하면서 이제 예쁜 모양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요 부분은 잘 읽어보면 TCI 16.0000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라고 해서 수정 발진기입니다. 그 수정 발진기라서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필요한 클락 16MHz거든요. 이 16MHz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칩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이 자체로서 컴퓨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싱글 보드 컴퓨터 SBC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 보드 하나만 가지고도 컴퓨터 기능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유용하게 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디지털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보드에서도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이라고 되어 있는 보드는 이쪽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인데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랑 연결되는 게 디지털 형태로 그래서 0 아니면 5V 혹은 논리값으로 치면 true, false 전압으로 치면 하이로 자 이런 걸로 딱 둘 중에 하나 컴퓨터가 사용하는 이중수처럼 둘 중에 하나 0101 요것만 선택할 수 있는 포트입니다. 요걸 디지털 포트라고 하고 아두이노로 프로그래밍 할 때 이 디지털 포트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을 보게 되면 요 부분은 아날로그 포트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IC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내부에 ADC라고 하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가 있어서 아날로그로 입력한 값을 디지털로 변환해서 아두이노 보드에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AVR로 설계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구동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일종의 CPU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CPU가 구동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값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전력을 처리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할 거는 여기에 있는 그라운드. 어떤 장치든지 정상적으로 구동되기 위해서는 그라운드, 접지가 필요합니다. 접지가 필요한 이유는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운 내용을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회로 이론에서 전압 개념을 배우는데 전압은 정기적인 높이이기 때문에 두 지점의 전압의 차이가 필요합니다. 두 지점 전압 차이. 이 차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거는 이제 5V라고 하면 낮은 거는 접지가 되고 이 접지를 기준점으로 해서 전압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회로 실험할 때 중요한 부분은 접지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건데 아두이노 보드는 일종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접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접지에 접근할 수 있는 포트가 그라운드 포트가 되겠고 아두이노 보드에서는 두 가지 포트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5V, 3.3V가 있는데 5V 포트는 5V가 나오는 포트입니다. 이 아두이노 보드 이용하면 5V 전화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디지털 할 때 많이 사용하는 3.3V짜리 포트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할 텐데, 자, 문제에서 준 거는, 자, 디지털 입출력을 여러분이 한번 제어를 해봐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8번 포트가 있습니다. 8번 포트는 여기 있는 포트죠. 요 포트는, 그러니까 디지털의 8번이니까 DAC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요 정도 있는 포트입니다. 요 정도 위치에 있는 포트. D8번 포트로는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입력받아서 하이라고 하면 하이는 전압이 얼마인가요? 자, 우리 기준은 5V니까 5V가 들어오면 하이입니다. 5V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LED를 깜빡이는데 LED는 여기에 있는 게 LED입니다. 요 LED는 요 위쪽에 있는 13번 포트랑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3번 포트가 하이가 들어오면 LED가 켜지고 로우 0V가 들어오면 LED가 꺼집니다. 근데 이 13번 LED를 제어를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13번 포트에 출력을 내주면 LED를 깜빡이게 할 수 있습니다. 병렬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13번 포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하이 신호를 보내면 LED가 켜지는 거고 로 신호를 보내면 LED가 꺼집니다. 또한 이 D8 포트가 로라고 하면 그러니까 0V를 냈다고 하면 이번에는 입력이 달라졌으니까 2초에 한 번씩 LED를 깜빡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자, 우리 문제 이해했다고 해서 바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양한 측면으로 프로그래밍을 실습하고 있는데, 실습할 때 중요한 부분은 이 코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코드를 설계하고 구조화하는 부분에 여러분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초보 시절에는 그런 것보다는 코딩하는데 이제 급급합니다. 물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문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코딩을 자주 해보는 게 필요한데요. 하지만 그런 프로그래밍을 계속 이어서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실력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는
자, 내가 프로그램을 구조적으로 한번 짜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짤 건가? 자, 그걸 한번 고민을 하면서 코딩을 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도 바로 코딩을 하진 않고 설계도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설계도를 한번 그려 볼 텐데 우리가 그리는 설계도는 간단합니다. 아두이노 보드에 이미 입출력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특별히 설계할 필요는 없고, 우리 구조에서는 PC에서 정보가 이제 들어오거나 나가죠. 자, 정보가 들어오고 나가니까 이런 정도 설계도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아두이노 포트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이 기능을 어떻게 쓸 건가, 내가 사용하는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핀에 대한 배열표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필요한 이유는 내가 코딩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했죠. 협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나하고 동료하고 핀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자,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 약속을 하기 위한 방법이 핀 배열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제에서는 핀을 딱 줬습니다. D8하고 D13, D13, 이 디지털 핀은 D8인 경우는 사용자 입력을 받으라고 했고, D13인 경우는 LED를 출력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해진 겁니다. 여기는 8번 핀은 여기에 있는 5V라든지 접지에 꽂아서 사용자 입력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 자, 여기 13번은 이쪽에 있는 LED랑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LED 출력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D0하고 D1이라고 하는 내가 사용하지 않았던 포트가 보입니다. D0, D0은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 이 아두이노 보드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내가 짠 코드, 스케치 코드를 아두이노 보드에 업로드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하고, 이 아두이노 보드가 구동하는 중에도 외부랑 정보를 교환할 때, 출력하기도 하고 입력을 받기도 할 때 사용하는데요. 그때 통신 이름이 시리얼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직렬 통신인데, 직렬로 한 번에 한 개씩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걸 시리얼이라고 하고, 그 시리얼 포트를 위해서는 D0하고 D1 포트가 기본적으로 약속이 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할 때는 D0하고 D1을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명시하기 위해서 배열표를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게 되고 나면 프로그래밍 어떻게 할 건가, 또 바로 들어가지 말고 순서도를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간단하니까 굳이 순서도까지 그릴 필요는 없는데, 일단 우리가 피카소 요소 배웠기 때문에 픽처, 설계도 그리기를 연습하기 위해서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구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핀은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구성은 완성이 됐으니까 스케치로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되는데, 프로그래밍 할 때 자, 어떤 함수들,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한번 봐야 됩니다. 맨 첫 번째는 디지털 포트는 사용하려고 하면 포트를 초기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init 포트라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다음으로 D8 포트에 입력이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heck 포트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D8 포트의 입력이 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D13, D13 포트로 출력을 내보내서 LED를 깜빡깜빡 블링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바로 풀려고 시도하지 말고 내가 설계도를 어떻게 만들 건지 한번 고민을 한 다음에 코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막 코딩을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코딩 방식하고 비교할 때 좀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초급 프로그래머 중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러한 방식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프로그래밍을 구조적으로 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코드를 만들어서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코드는 반드시 재활용이 돼야 됩니다. 재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코드가 구조적으로 잘 설계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는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해서 보호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옆에 동료랑 같이 협업을 하고 동료랑 함께 내 코드를 미래를 위해서 유지보수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코딩하는 거기 때문에 코드 자체는 아두이노 코드 자체는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는데 우리가 가는 길을 이제 본다고 하면 내가 이 코드를 구조적으로 짜기 위해서 내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할 때 굉장히 쉽게 이러한 개념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두이노 보드가 되겠습니다. 아두이노 보드가 익숙해지면 또 좋은 점이 앞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 IoT가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고 각각의 이제 사물마다 CPU가 들어가서 통신하게 될 건데 그 통신을 익히기 위한, 그 통신을 제어하기 위한 그 프로그래밍 연습을 위해서 아두이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할 건가 한번 봅시다. 자, 아두이노 코딩을 해야 되니까 먼저 필요한 거는 아두이노부터 실행을 해야겠네요. 자, 아두이노 실행을 하면 함수가 이제 두 개가 보일 겁니다. 크기를 약간 키우겠습니다. 자, 함수가 두 개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셋업 함수가 보이고요. 두 번째는 루프 함수가 보입니다. 셋업 함수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자, 아두이노 보드, 여기는 아두이노 보드가 전력이 들어가면 켜집니다. 켜질 때 딱 한 번만 실행될 코드가 들어가는 부분은 셋업이 되는 거고, 자, 전기가 들어가서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는데 반복적으로 실행한 함수는 루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두이노 보드를 직접 PC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두이노 보드 보면 USB 포트가 보입니다. 이 스마트폰에도 쓰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USB는 익숙합니다. 자, 보면 USB 포트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타입 A라고 해서 좀 넉넉하게 이제 생긴 거고 크기가 좀 작은 거는 타입 B라고 해서 약간 작게 돼 있고요. 아두이노 보드에 있는 이 포트는 USB 타입 B로 연결을 합니다. 자, 얘를 연결을 하고 이 타입 A는 보통 PC 혹은 노트북에 연결합니다.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연결하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LED가 여기 초록색 불이 들어온 거 볼 수 있죠. 그럼 정상적으로 아두이노 보드와 PC가 연결이 된 겁니다. 자, 연결이 됐으면 이걸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메뉴 쪽 툴에 가면 아두이노 보드 이름을 정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보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많이 사용하는 보드는 밑에 있습니다. 보통 우노 보드 많이 사용하고 두에밀라 노베, 아두이노 메가 ADK 아니면 아두이노 레오나르도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중에서 내가 사용하는 보드는 우노 보드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건 여기 보면 우노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노 보드이기 때문에 보드는 우노를 택하게 되고 그리고 아두이노가 정상적으로 연결됐으면 포트에 포트 이름이 뜹니다. 포트 이름이 이제 COM6로 뜨는데
이건 PC의 시리얼 포트가 배정된 이름입니다. 컴포트는 1번부터 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선택할 수는 없고 컴퓨터 운영체제가 알아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6번 포트에 배정을 했습니다. 했고 이게 정상적으로 됐는가 알기 위해서는 컴6 옆에 보면 아두이노 우노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죠. 여기에 적혀져 있으면 아두이노 보드가 꽂힌 포트가 잘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 개발 환경,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 아두이노 ID를 보게 되면 우리가 주로 쓸 거는 자 여기에 있는 버튼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버튼은 컴파일하는 버튼입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해 볼 건데 스케치라고 하는 이 코드를 내가 작성을 했을 때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현재는 기본 설정이니까 컴파일 눌렀을 때 에러가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동작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컴파일을 한번 눌렀습니다. 근데 컴파일이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셋업과 루프 두 개 함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존재하는 상태에서 컴파일 했기 때문에 에러 없이 컴파일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됐으면 끝난 게 아니고요. 현재 컴파일된 코드는 어디 있나요? 이런 아두이노 보드가 아니고 PC에 있잖아요. PC에 있기 때문에 PC에 있는 코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두이노 보드로 업로드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컴파일 버튼 옆에 있는 화살표로 된 버튼이 업로드하는 버튼입니다. 업로드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업로드 누르면 일어나는 일은 컴파일을 다시 한번 해서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 맞는 코드를 기계어를 생성을 한 다음에 이 기계어에는 명령어와 데이터가 다 있죠. 이 기계어를 이제 만들어서 아두이노 보드에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ATmega 328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 이진수로 된 기계어를 만들어서 그 기계어를 PC에 두면 안 되고 이 보드로 옮겨야 됩니다. 이 보드로 옮길 때 뭐가 필요해요? USB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업로드를 해서 코드를 보냅니다. 코드는 그럼 어디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내가 짠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아두이노 보드와 통신한다고 하면 통신이 잘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오른쪽 편에 보면 그 시리얼 모니터라고 있습니다. 시리얼 모니터. 얘를 누르면 통신이 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내가 통신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아요. 나중에 자, 이 시리얼 모니터 이용해서 아두이노 보드에 있는 데이터가 서로 잘 교환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